로봇 관련 그 밸류 체인에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 있고 기업이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걸 좀 중심으로 잡으시면은 이 섹터마다 이 기업을 투자하는 투자의 포인트가 조금 잡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식클래스 하창봉을 운영하고 있는 하창봉입니다. 오늘도 좋은 내용과 인사이트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현대모비스 등 자동차주가 최근 강한 흐름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아마 5월 달에 주인공 중에 하나가 현대차 그룹주가 될 것 같습니다. 5월 초 들어서 아직까지 거래일은 한 달에 절반 정도 됐습니다만은 한 지난 4월 달 정도에 한 달 동안 주가가 좀 멈춰 있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5월 접어들면서 기염을 토하고 있는데요. 저는 첫 번째 그렇게 합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은 이제 현대차가 투자한 요게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하반기 IPO 이슈 그런 것도 복합적인데 그 이면에는 이런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어떤 후광 효과도 직간접적으로 있지 않나 수급적으로 많이 말이죠. 주가란 게 어떤 재료를 가지고 올라가는 거를 상승을 하더라도 어떤 그 스토리가 받쳐주는 상황에서 강력한 매수 유입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에서 실적이 되고 또 저평가 매력이 됐다 보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마지막에 저평가란 단어 자체가 어찌 보게 되면은 현대차를 좀 밀어 올렸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랑이나 하이닉스나 이런 기업에 대해서 일정 부분 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여전히 PR 밸류가 6배 정도밖에 되질 않는다.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어느 정도 저평가 종목에 포함됩니다. 우리가 저 PBR, 저 PR. 왜 그러냐면 성장 속도 자체가 우리가 말할 때 반도체나 바이오나 2차 전지처럼 기하급수적으로 감마가 커지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 자동차의 판매량 자체가 정체된 상태에서 제품 믹스 개선이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똑같은 차를 팔아도 조금 비싼 차를 팔아서 마진을 높게 가지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PR을 많이 높게 주지 않았는데 여기에 실제적으로 오히려 로봇이라는 모멘텀이 붙게 되게 되면 이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유독 이제 5월 접어들어서 아무래도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추가적인 물론 시연 영상도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IPO에 대한 가능성 자체가 조금 가시화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저평가 매력이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현대차 또 현대모비스 기타 현대위아 심지어 이제 그 중심에 있는 현대오토에버까지 같이 움직였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외국인 수급 흐름은 어떤가요? 특히 현대차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도 대부분이 이제 외국인 공매도가 꽤 많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대부분의 신고가를 달리는 기업들을 보게 되면은 눈에 보이는 수급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매수가 잡힐 때도 대부분이 순매수, 쉽게 말해서 정말 투자론적인 관점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것보다는 약간 하방에 베팅한, 그러니까 무조건 외국인들이 모든 주식을 하방에 베팅하는 건 아니에요. 일정 부분 그걸 이제 차익 거래라 그래가지고 한쪽에서는 주식을 눌러놓고 상대편에서 그걸 해지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4월, 5월에 시장의 주인이 특히나 4월 초중순까지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많이 매수했다면 확연하게 최근 5월 접어들어서는 외국인들이 벌써 일주일 동안 20조 이상을 팔고 있기 때문에 물론 삼성전자가 많긴 많아요. 근데 그런 걸 떠나서는 사실 현대차에 들어온 수급 자체는 개인이나 기관의 수급이 확률이 되게 많다. 그렇게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신고가를 가다 보면 주가가 이제 어느새 80만 원, 70만 원까지 왔지 않습니까? 70만 원 정도까지. 신고가를 오다 보면은 시장의 관점에서는 작은 수급으로도 주가가 쉽게 올라갑니다. 이게 대형주도 마찬가지고 개별주도 마찬가지인데 올해 워낙 이제 코스피 시장 자체가 8,000선 또는 그 이상까지 오는 강력한 장이 나오다 보니까 생각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수급으로도 대형주가 어찌 보게 되면 20만 원짜리 또는 시가총액 100조짜리가 어찌 옛날로 치면 우리가 좀 작다고 이야기하는 시가총액 2천억, 1천억짜리 만큼 가벼워졌으니까 지금 현재처럼 들어온 수급 자체는 상당히 저는 긍정적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목표 주가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이게 좀 재미나진 게, 국내 이제 유독 자동차 애널리스트 분들도 최근에는 되게 고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를 바라보는 국내 S증권사의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목표 가격을 뽑아내는 그 가격의 기준선이 좀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거는 이제 애널리스트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수적으로 볼 때는 대부분이 목표가를 PBR 기준으로 많이 잡았던 거고, 근데 어느 정도 PBR보다는 이제 성장성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예를 들어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성장성이란 게 로봇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성장성에 목표가를 맞추게 되면 멀티플이 엄청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증권사마다 뭐 일부에서는 80만 원 이야기도 나오고 100만 원 그 이상까지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지금 현재 기관 애널리스트 보고서에서 나오는 목표가 실제적으로 뭐 앞으로의 어떤 뭐 80만 원, 90만 원 대부분이 기존의 전통의 방식을 갖고 있던 현대차의 밸류에이션이 다 넘어갔습니다. 실내로 현대차가 아직 최근 한 3년 동안 FM 가이드의 연간 실적 전망에는 20조 원을 넘지 않습니다. 20조 원 말이죠. 근데 지금 그런 관점에 놓고 봤을 때 만약에 현대차가 실제 자동차를 통해서 벌 수 있는 수익 자체가 물론 이제 나중에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건 28년도 이야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FM 가이드 같은 데는 올해나 한 2년치, 3년치 정도만 공개가 되는데 거기 보게 되면 한 20조 원이 아직 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단순히 계산했을 때 우리가 현대차의 시가총액이 100조가 넘어간다 했을 때는 그거를 영업이익 기준으로 대략 환산하게 되면 대략 PBR, PR이 5배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가 이제 그게 아니라 70만 원대 정도 있다 그러면 향후 EPS, PR은 한 13배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 높게 보시는 분은 뭘 보냐면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 야 이거는 자동차로 접근하면 안 되고 앞으로 지금 시간은 걸리겠지만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양산을 통해 가지고 IPO를 통해 가지고 오히려 현대차의 북미 쪽에서의 로봇에 대한 이제 멀티플을 줄 때가 됐다. 그렇게 계산해 버리면 저는 사실 계산 붙이기 나름이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테슬라를 갖다 붙이게 되면 200배까지 가는 거고요. 근데 뭐 거기까지 가기 너무 무리수가 있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 전체 주식시장의 흐름 자체가 뭐 지금 8,000포인트, 10,000포인트까지 본다는 거는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의 PR 자체를 10배 이상까지 보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현대차도 일정 부분 로봇에 대한 어떤 모멘텀을 붙여준다 그러면은 사실 목표가를 이걸 뭐 계산하는 방법은 애널리스트의 영역이고 본인마다 다르겠습니다만 현재 주가, 대한민국 주가 수준에서의 신고가와 멀티플을 주는 멀티플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이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 기업에 벌어들이는 수익이 이만큼이니까 거기에다가 성수를 곱하는 거거든요. 그걸 보게 되면은 충분히 이론적으로는 뭐 100만 원 이상까지도 갈 수는 있습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는 전기차 시대에도 계속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부품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말할 때 현대차 밸류체인 기업들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시장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을 보게 되면 대표적인 게 뭐 화신, 뭐 성우하이텍 또는 SL 또 기타 등등 SCJ 세종 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현대차 밸류체인에 들어가는 거고 근데 이 기업들 중에도 과거 이제 샤시를 만드는 화신이라든지 아니면 펌프를 만드는 뭐 성우하이텍이라든지 아니면 헤드램프를 만드는 주력으로 만드는 SL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이 현대차의 전기차 밸류체인과 관련된 모멘텀으로 많이 올라갔고 주가도 좀 상승을 했는데 지금은 조금 달라진 게 현대차도 전기차를 계속 출신합니다. EV 시리즈라든지 기아가 EV 시리즈고 현대차가 아이오닉 시리즈죠. 출신하긴 하는데 지금 글로벌 시장 관점에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 자체에 대한 건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부품주를 바라보는 시각도 단순하게 전기차 전동화 부품에 대한 멀티플을 주기보다는 이 기업들이 로봇 액추에이터라든지 로봇 부품으로 얼마나 많이 전환을 하고 추진을 하냐에 따른 싸움입니다. 실내로 SL 같은 경우도 헤드램프도 있습니다만은 전장 관련된 액추에이터라든지 이런 관점으로 말이죠. 그러면 성우하이텍 같은 기업 경우는 원래 범퍼잖아요. 범퍼 같은 경우도 범퍼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접촉 사고라고 그럽니까? 추돌 사고 발생할 때 범퍼 갈잖아요. 범퍼 교체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보면 이 케이스잖아요. 그럼 그게 어디로 들어갈 수 있느냐? 로봇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렇죠. 로봇 케이스까지 확장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로봇에 이제 사람으로 치면 근육이겠죠. 피부가 될 것이고 그런 관점으로 되기 때문에 이 전기차 관련주들을 떠나가지고 자동차 부품주들을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는 실적은 다 비슷하게 자동차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건 일단 노멀하게 체크를 해가지고 과연 전기차 아니죠. 로봇 관련 그 밸류체인에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 있고 기업이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걸 좀 중심으로 보시면은 이 섹터마다 이 기업을 투자하는 투자의 포인트가 조금 잡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 국내 전기차 자동차 관련주 중에서 조금 더 전기차 로봇 밸류체인 그리고 현대차 보스턴 다이 밸류체인에 들어가 있는 기업은 바로 이 기업 SL입니다. 예, 저는 SL을 좀 관심 있게 계속 보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현대오테버 등 현대 계열사들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많이 아시겠지만은 현대글로비스라든지 또는 현대모비스라든지 현대오토웨버가 같이 움직일 때는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IPO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업이 만약에 현대차 같은 경우 혼자 주가가 움직인다는 건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온 거겠죠. 근데 딱 모비스, 오토웨브, 글로비스가 같이 움직입니다. 특히나 제일 많이 상승 탄력이 좋은 거는 바로 모비스와 현대 오토웨브인데요. 왜 그러냐면 현대 모비스는 실제적으로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관련돼서 로봇 관련 모듈이라든지 구동 장치 같은 걸 만드는 기업이고, 현대 오토웨브는 현대차 그룹의 SI 기업입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 시스템을 운용할 기업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를 생각하게 되면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관점이 있는 거고, 글로비스 같은 경우가 움직일 때는 항상 뒷부분에 움직이는데 이거는 지붕 구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현대차의 북미 법인 HMG-MA가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 현대차 북미 아메리카 HMG-MA의 지분 자체가 직간접적으로 바로 현대, 기아, 모비스, 글로비스로 연결되기 때문이거든요. 그 관점이 있는 거고, 글로비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부각될 때가 있을 거예요. 이거 내용 되게 중요한 건데, 글로비스가 부각될 때는 언제냐면, 언제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 결정적으로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상장을 하면 누가 가장 득을 볼까요? 그렇죠. 정의선 회장 입장에서 정의선 회장이 지분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 바로 현대 글로비스입니다. 그러면 현대 글로비스 IPO라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주식을 발행하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잖아요. 그럼 한편으로는 시장이 두 가지로 움직이는 거예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상장은 첫 번째는 현대차 로봇 밸류체인 기업들의 멀티플을 올려갑니다. 지분 가치가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지분과 관련된 현대, 기아, 모비스가 주가 지분 가치 관련으로 먼저 상승하는 거고, 두 번째 글로비스 마찬가지인데 그게 한 단계를 더 뛰어넘게 되게 되면은 현대차 지배 구조 관련된 이슈로 이게 와전은 아니고 정확한 팩트인데 전이가 되면서 현대 글로비스의 주가를 자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되고, 근데 어렵다 싶으면은 로봇만 바라볼 때는 모비스, 오토웨브, 근데 그거 조금 더 넓게 봐가지고 지분 가치를 생각할 때는 글로비스. 그렇게 한번 좀 간결하게 정리도 할 수 있겠군요. 그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대 계열사 가운데 앞으로 가장 강한 흐름이 기대되는 종목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현대 모비스라고 단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 기업이 말이죠. 주가라는 게 이제 성장이잖아요. 주가는 곧 성장이에요. 그죠? 기업이 어떤 이익이나 실적이 꾸준하게 성장하면 주가는 다른 기업보다 외부 변수가 왔을 때 덜 빠지고 안정적입니다. 그러면 현대차 그룹주 내에서 경기를 안 타고, 그죠? 경기를 안 타고 꾸준하게 실적을 내는 기업은 바로 모비스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사업 구조가 현대차나 기아차는 나라의 경기에 따라서 차가 덜 팔리거나 또는 뭐 리콜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모비스는 하는 회사가 뭐냐면 모비스는 AS 부분하고 모듈 쪽이에요. 덜 팔리고 안 팔리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차만 꾸준하게 신차는 신차대로, 구차는 아니겠군요. 네, 구차는 단어 없습니다. 중고차는 중고차대로. 그래서 일정 부분 안정적인 실적을 가진 상태에서 조금 더 어찌 보게 되면 현대차의 미래에 모비스는 현대차의 기술 발전의 중심에 있는 소프트웨어라든지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현대차가 자동차를 만드는 거고, 오히려 로봇을 갔을 때는 그 중심의 대부분이 차체를 만드는 현대 위아라든지 그런 하드웨어적인 거잖아요. 근데 소프트웨어인가 지능적인 모든 것을 연결하는 건 바로 현대 모비스예요. 그리고 모비스가 옛날보다 조금 달라진 게 왜 그러냐면 주가도 빨리 가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전통적으로 현대차가 고배당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배당이었는데 현대차 그룹은 제조업 중에서 우리나라에 상장된 기업 중에서 주주 환원율의 배당률이 되게 높았어요. 근데 그러면 지금도 계속 높이고 있는데 현대 모비스가 이제 우리나라도 상법 개정안 포함해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주주 환원 정책을 높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24년도부터인가 주주 환원 정책을 공격적으로 발표를 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투자가들 입장에서 성장준대 주주 환원 정책까지 좋아. 그러면 모비스를 뽑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